잠시만요, 위원님. 그리고 이거 지금 켜야죠. 얼굴 잘 나오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016년 12월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네요. 이제 한 해도 다 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무리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날씨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세미나 기술 창업 사업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박수 치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기술 창업 사업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업이라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왜 할까요? 창업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는 뭐 인류의 공헌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창업 비전, 그죠? 창업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창업의 형태가 있겠지만 오늘은 기술과 그 기술의 원천 베이스를 갖추고 창업을 하는 기술 창업 사업화에 대해서 오늘 주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 창업이라는 거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자 등록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사업장,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사무실. 이것도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면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그죠?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수익의 원천은 그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판매할 제품, 내가 개발해서 판매를 시장에 내놓아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소비자들이 같이 교환을 해서 저에게 다시 돈이 회전이 돼서 들어왔을 때 그 수익의 원천이 되는 건 뭐냐? 서비스냐? 아니면 품목이냐? 어떤 제품이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폼 잡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야, 이제 나 사업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등급 사업 반열에 이렇게 올라서 쓰니까 되게 이제 좀 이제 사업가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갖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형식적으로 명함도 제대로 대표이사를 새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많은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처음에 급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장 마련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사업을 유지를 시켜서 수익이 다시 회전이 돼서 들어와서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그 시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계획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금의 계획이 내 자본으로 다 할 거냐 아니면 타인 자본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가 이런 자금 계획, 그죠? 연차별로 월차별로 자금 계획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창업을 하실 때는. 자,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의 스케줄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를 하는 데는 바로 표대, 바로미터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철저하게 좀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진행 스케줄을 관리해 나가는 것도 창업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사업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수익의 원천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판매 유형, 수익의 원천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판매를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제 화폐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겠죠. 교환화폐. 그런데 또 내가 기술을 가지고 어떤 만들어낸 제품이 이게 부속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그렇다면은 부속 부품일 경우에는 판매의 유형, 유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완제품일 경우에는 직접 소비자한테 전달을 한다 그러면은 판매 그 어떤 그 유통의 유형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도 생각도 해보고 전국 단위 아니면은 그 대형 어떤 유통점을 갖다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그 저 인터넷상에 인프라를 갖추고 그 다음에 SNS를 갖다 활용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게 타이틀이 창업 맛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개 생각하시는 분이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사업자 등록을 내고 뭔가를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판매를 할까 수입이 이 정도 들어오면 대충 이렇게 이런 대충 하는 건 창업에서는 절대로 금하셔야 됩니다. 그죠? 창업을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창업 맛보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보는 거는요. 통상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창업에 관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 기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창업을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창업넷이라는 게 있죠. 아마 그 이 창업넷이라는 것은 창업 사이트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창업 교육 정보라든지 창업 자금 지원 정보 같은 경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이트라고 보시고 여기에는 이제 보통 시니어 창업이나 1인 창조기업 같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창업을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창업넷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사전 정보를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업넷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업진흥원 사이트입니다. 이 여러분들은요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창업진흥원은 보통 예비 창업자들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창업진흥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세요. 그리고 중기청에는 중소기업청 내에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그 홈페이지 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중기청에서도 금융 지원이라든지 창업을 했을 때에 필요한 인력 구성, 그 다음에 인력을 뽑고 활용을 하는 이런 문제, 인력 지원 문제,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어떤 식으로 수출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소규모의 상공인들 지원까지 창업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청 산하에는 아주 정말로 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중기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역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마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교육은 물론이고 창업 컨설팅, 뭐 창업 지원 정책 이런 것이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데가 바로 기업마당입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하고는 아주 예전과는 달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청년 포털이라고 또 따로 있죠. 그죠? 예. 이것도 역시
청년들의 어떤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역시 청년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창업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죠.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요, 특히 대표적인 게 그 온라인상에 창업에 관련된 제반 교육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시지 않으셔도 창업에 관련된 과목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세무교육이면 세무교육, 뭐 기술개발이면 기술개발, 마케팅이면 마케팅, 홍보 전략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데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영업 컨설팅, 뭐 상권 정보에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들이 이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정보 시스템이라고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는 건데요. 상권 분석을 제공해주는 상권정보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 군, 구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업종에 이거는 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외식업이나 로드샵 같은 데 많겠죠. 로드샵 같은 데는 활용하실 수가 아주 좋은 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상권 정보. 그렇죠?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분석 전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자, 요건 이제 그 창업보육센터라는 네트워크 시스템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다른 거하고는 좀 특징은 사무공간이나 교육 지원을 한다.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산업진흥원.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설립한 곳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창업 교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창업 중에는 여러분 대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가 본인이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서 그 회사에 가맹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프랜차이즈 어떤 가맹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라는 사이트를, 즉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가맹사업에 관련된 건 거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에 관련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는 내가 가입을 하고자 하는 그 가맹회사에 관한 정보, 그 가맹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그 현재 이제 영업 형태, 전국의 이제 지역별로 가맹점의 어떤 그 분포, 그 다음에 실제 매출의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를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하면은 창업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기술 창업이라는 거는요, 기술을 가지고, 지난달에 11월, 10월 달에 제가 이제 그 기술 창업 사업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 창업이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개발을 한 어떤 그 기술, 아니면은 타인이 개발을 해놓은 어떤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것을 사업화를 하는 거. 사업화라는 거는 그 기술 원천의 베이스를 통한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기술을 개발되어진 기술을 갖다가 원천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바로 기술 창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
창업이란 게 뭘까요? 창업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를 새로운 할 일을 갖다가 새롭게 이제 만든다. 근데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스타트업 컴퍼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Jobs co-found Apple Computer in 1976 with Wozniak, 그죠? 여기에 파운디드라는 얘기나 앞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이것도 역시 창업입니다. 그죠? 뭐 스티브 잡스는 1976년도에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 컴퓨터를 이제 창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럴 때도 역시 파운디드라는 이 말도 역시 창업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사실 발음이 좋다고 발음이 그냥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렇죠? 창업은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생존의 연속을 위한 체계화 대응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이게 창업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세미나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법에서 인정한 그 인격입니다. 법인격. 그쵸?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은 생명이 유한하지만 적어도 법으로 부여받은 법인격, 법인은 창업을 하셨으면은 창업 이후에 100년, 200년이 가는 게 여러분들 목표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 생존의 연속을 해야 되겠죠. 100년 기업이 되고 200년 기업이 돼서 대대손손 이어서 인류와 아니면은 뭐 지구상에 아니면은 다른 산업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해피한 창업자가 되겠죠. 지금 뭐 애플 컴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렇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생존의 연속을 위한 체계화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창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라는 것보다도 수성이 굉장히 힘들겠죠. 지켜나가는 게. 이미 100년 되기 전에 없어진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죠?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자, 창업을 하실 때는 100년, 200년 대계를 세우시고 생존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체계화되어 있는 대응의 출발선상에 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은 개발 기술들을 본인이나 제3자에게 기술 이전 및 사업화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스타트업 기업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제3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술 창업은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그죠? 이걸 가지고 사업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제3자에게 기술 이전을 시켜서 사업화하는 거. 이것도 역시 기술 창업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개발한 기술을 내가 이전을 받아서 새로운 창업 기업을 준비하는 거. 이것도 역시 기술 창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조그만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떤 아이템이 다르더라도 제3자가 개발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의 영역으로 새롭게 어떤 블루오션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사업 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일종의 확장된 의미의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 창업은 모두 원천이 기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보통 우리가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 창업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곰탕을 끓이는 어떤 기술이 어떤 거기에 그 음식에 이제 섞여지는 배합이 되는, 곰탕의 어떤 육수를 배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다 말입니다. 음식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이 어떠한 재료를 어떠한 배합비로 집어넣어서 얼마 정도 끓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식혀서 무엇을 넣어서 고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썰어, 이것도 역시 기술 창업입니다. 그 보통 우리 기술 창업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외식업하고는 좀 뭐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전수 창업이란 것도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기술 창업을 하는 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기술 경영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창업을 하게 되면은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기술, 도전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면 경쟁 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그 마케팅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자원의 물류의 어떤 구성 체계, 이런 게 기술 개발과 경영 능력을 겸비를 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엔지니어링과 경영학, 과학 등에서 도출된 지식을 총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기술 투자 비용에 대한 최대 효과를 내는 관리 체계를 갖다 수립을 해서 효율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걸 기술 경영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 경영이 굉장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최근의 트렌드로 이야기하는 특허 경영, 특허 기술 사업화, 이런 데하고 전부 다 일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더라도요, 100년 대계를 보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 기술이 오늘에 만들어진 기술은 내일이 되면은 역시 올드한 기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을 융복합을 시킨다든지 새로운 어떤 형태와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갖다 개척을 하는, 이런 거 역시 기술 경영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의 핵심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술 창업의 핵심, 융복합 기술 경쟁력, 컨버전스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과연 내가 지금 기술 창업을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어떤 노하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내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인력 구성을 통해서 현재 창업을 할 때 스타트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 가능한 어떤 노하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가,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내일 돼서 경쟁자에게 기술이 추월당하는 이런 그런 불행한 일은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남들과는 다르거나 앞으로 다를 수 있는 능력, 가번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남들이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거나 앞으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경영 능력과도 사실 같이 맥을 같이 한다 그럴까요?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회사의 그 매니지먼트 능력 자체도,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남들이 실행하지 않는 어떤 고객 만족 전략, 남들이 지금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하던 어떤 서비스의 어떤 기획 전략, 이런 것도 역시 기술 창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엔지니어 분들께서 조금 간과하기 쉬운 분야가 또 이런 부분이겠죠. 마케팅 쪽에. 그 다음에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쌓여가는 어떤 능력.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 4년, 5년 기업의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기업의 노하우가 계속 쌓여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쟁 대응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쌓아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이 일본에서 가나다라마 중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거 돈 버는 능력, 이게 돈 번다는 거는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줘서 우리 기업이 그 반대급부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건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분야라면 좋겠죠. 한 1년 지나고 나서 트렌드가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지금 없어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바둑에서 이제 알파고의 능력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로보바이즈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번에도 2016년 12월에는 벌써 이제 금융권에 대량 이제 고용 해지 사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컴퓨터의 어떤 그 능력, 그 로봇 바이저의 아니면 지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그죠?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이 침해를 받는, 인간의 어떤 잡이 없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더더욱 앞으로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어떤 감정, 감성, 그 다음에 체력, 인간의 어떤 고유 능력으로 해나가는 뭐 프로스포츠, 뭐 연예인,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가 로보바이저가 우리 업무 영역을 많이 좀 침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향후 10년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분야라면 좋겠죠. 자, 기술 창업의 핵심은 두 번째, 자금 운용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뭐 펀드, 머니, 파이낸스, 캐피털. 그렇죠? 그다음에 판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판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창업 기업의 기업가의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아무리 매출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기업이더라도 반부패 기업, 그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 도덕적인 어떤 해이가 아주 충만하게 쌓여 있는 그런 기업은 글쎄요, 기업가 정신이 좀 해이해졌다고 보면 되겠죠. 중요한 건 창업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훌륭한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기업을 만든다면 아예 그 마음이 창업부터 그렇게 된다면은 더더욱 뭐 나무랄 데가 없을까. 그런 기업은 아마 훌륭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기술 창업의 핵심 4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이게 이제 청년 창업이나 새롭게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 기업 활동에 관한 내용을 조금 이 도해를 통해서 조금 알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이 세미나의 내용으로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서비스 상품 시장에 노동시장, 그 다음에 이게 원자재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있죠. 이 사업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영업활동, 서비스 상품, 노동시장 이거 같으면 여기 뭐 있죠? 구매, 조달,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애프터 서비스, 이게 전부 다 영업활동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영업활동. 그러면 기업의 영업활동이 연구개발이나 재무계획이나 인적자원관리도 역시 영업활동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을 창출하는 것도 있죠. 유무형의 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재무계획도 있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 운전자본, 생산성비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열사나 관계회사를 갖다가 창출을 해서 거기에 지분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계회사를 설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과제의 연구, 장기적이든 단기적 연구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투자 활동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에 영업을 하는 제품에 관한 거, 그 관련된 기술 연구 개발하는 부분도 영업 활동에 관련된 거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R&D는 역시 투자 활동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재무 활동 영역 보세요. 대출 받죠. 이자 내죠. 그 다음에 회사채 등 채권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받죠. 또 이자 주죠. 그 다음에 주주들 통해서 출자를 받죠. 배당금 지급을 해요. 이 기업이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창업자가 이해를 하고 그 기업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 기업 구성원들이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되는 기업의 활동 영역입니다. 이 어느 하나도 창업을 한 이후에 100년 기업으로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모든 시장 영역 하나하나 어느 하나도 간과해서 가볍게 여길 만한 구역은 없습니다. 그렇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의 활동의 전체 도해 내용을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해보시면 창업하는데 큰 틀, 창업의 비전을 잡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술 창업 사업화 성공의 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 창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해결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술 창업을 했습니다. 뭔가 이게 시장에 나가서 마켓에 적응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알아봤는가, 그리고 그 요인을 제거를 했는가 중요하겠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 소비자의 어떤 욕구가 반영이 된 가치 창출형, 가치 창출형 어떤 상품인가? 그죠? 이것도 내가 반영이 되어 있는가? 기술 창업 사업화 하는 데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러한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연한 경영 전략과 전술은 과연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거나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창업을 해서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과연 시장 적응에 실패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무엇인데 내가 이 요인을 좀 다 제거를 했는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시장의 그 요구나 소비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들이 원하는 가치가 교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창출될 수 있는 때가 제품을 과연 지금 생산하려고 창업을 하는 거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창업을 하느냐, 이러한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연한 경영 전략과 전술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건 대응 능력이 있느냐, 인프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전제로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이거는 기술 창업을 하는데 사업화의 환경 변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기업 외적으로 보세요. 우선은 내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이제 내놓는, 소비자들에게 이거 좀 사주십시오, 이걸 구매를 해주십시오라고 내놓은 제품이 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간의 경쟁도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 간의 경쟁이 얼마나 될 거냐? 더 심해질 거냐? 약해질 거냐? 중국산의 가격 경쟁이 밀릴 거냐? 아닐 거냐? 그 다음에 이 제품 만들어 놓고 나면은 뭐 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제품은 안 찾는, 정말로 이제 구형 제품이 될 거냐? 이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거냐? 긴 거냐? 그죠? 이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건 경쟁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시장의 트렌드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짚어야죠.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내가 내놓는 제품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주 고급 기술이 적용이 된 거다. 그러면 그 하이테크 기술은 금방 다른 사람에서 경쟁이 추월이 될 거냐? 안 되겠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고도 한 10년 정도는 따라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 10년간은 도망가기 바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위험 요소가 있나? 과연 우리가 융복합을 해서 내가 이제 작업을 했지만 이 기술이 후속적인 연구 개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과연 가능한 건가? 이 말이죠. 이게 안 되게 되면 결국은 경쟁 기업에 따라오는 경쟁 기업, 우리의 기술을 능가하는 기업에는
결국 추월당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도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는 거죠. 법으로 인정받은 법인이 수명이 다해서 쭉 사망이 되는 거야. 기업이 사망, 사람은 태어나면은 탄생이라 그러고 돌아가시면은 뭐 이제 뭐 돌아가셨다 이러지만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죠? 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 기업 간의 기업 외적인 요인들의 변수를 검토를 하면서 창업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업 내적인 요인 있겠죠? 돈 무조건 뭐 우리가 그 아까 자금이라는 거 창업 자금이라는 게 어떤 제한된 비용이지 않습니까? 제한된 비용이니까 이 비용을 가능하면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비용을 절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비용 절감인데 이건 뭐 원가도 절감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에 제공하는 어떤 제품의 가격 판매 가격 대비해서 원가의 구성이 비율이 낮아서 이 회사에 돌아오는 이익률이 높은 어떤 그런 그 전략, 그죠? 코스트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또 지나친 성과를 기대한다든지 뭐 1년 만에 매출 한 100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감히 아무도 추월하지 못하는 어떤 뉴 트렌드에 아주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너무 과도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금물이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의 역량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어떤 그 펀드, 파운드의 이게 저기 규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면서 창업의 아이템, 그다음에 창업의 어떤 마켓을 어디다가 둘 거냐. 창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업 외적, 기업 내적인 요인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미나의 주제가요, 뭐죠? 기술 창업이잖아요.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점은 창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정도는 꼭 짚어보아야 되는 거, 창업을 한 순간부터는 짚어보아야 되는 거,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시는데요, 충분한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요, 늦게 창업을 했다고 그래서 그 기업이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성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드려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성공 요인을 감할 수 있는 요인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게 창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 기술 제품 보세요. 아까 기술 창업을 하는데 그 기업 내외적인 어떤 환경 변수를 좀 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기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창업 기술 제품을 보면은요, 시장 적응에 실패하면 안 될 거고,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이런 거냐, 이거 꼭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연구 개발의 결과가 시장에 부적응하게 되면은 뭐 기술 지향 계획을 통한 연구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놔봐야 기술자 지향의 제품은 시장에 나가게 되면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매가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술을 원천으로 한 어떤 창업을 할 때는 그 기술 지향 제품이 시장에 소위 말하는 오리엔티드, 그죠? 적응이 되어 있는 시장의 방향성이 갖춰진 제품인지 아닌지를 먼저 사전에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질문이요. 자, 이 기술 창업,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그 기술을 원천으로 해서 창업을 할 때 기술 제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 뭐 하이테크 기술 가진 거, 예를 들어서 특허 기술 사업화하는 거 많잖아요.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특허 기술 사업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기술 창업을 할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뭐죠? 기술 창업 사업화의 핵심이 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기술의 원천 확보하자. 내가 개발한 기술이냐? 아니면은 제3자가 개발한 내가 이전받은 기술이냐? 어떤 기술이든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자금 계획.
창업 이제 간혹 우리가 이제 그 창업을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창업 자본금이 뭐 500원도 된다, 1000원 다 됩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런데 사업이요. 사업이 자금이 없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죠? 기업을 설립을 하는데 법정 준비 자본금의 제한을 풀어서 창업을 쉽게 해줬을 따름이지, 사실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운용 자금 이게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용도로 어떤 자금에 어떤 기간만큼 얼마만한 금액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제품이 완성이 되어서 양산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을 때 판매량에 따라서 다시 투자된 금액이 순환이 되면서 손익분기점이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자금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준비된 자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금이 고갈이 되어서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흔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좀 더 준비된 자금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는 필수. 이거는 제가 뭐 이런 그 세미나 할 때는 뭐 아주 뭐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왜? 사업계획서는 깜깜한 어떤 그 밤에 아주 그 망망대해를 갖다가 항해를 할 때 방향의 지표를 잡아줄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여러분 창업을 하셨지만 성공한다는 보장도 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다듬으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가야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역시 사업계획서상에서 수정 보완 오늘에 나타난 문제를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리모델링해서 바로미터로 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걸 강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의 핵심을 좀 점검, 기술 창업이니까요. 기술 창업을 하는데 사업화의 핵심은 뭐죠? 기술 제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품이 나가는 시장 규모가 좀 커야 되죠. 적어도 한 100억, 1000억 시장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건데, 뭐 한 1억 정도 규모? 그런 시장에는 우리가 굳이 창업이라고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들어갔더니 경쟁이 굉장히 심하냐, 안 심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담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경쟁 구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 경쟁 구도가 아니다. 그쵸? 상대 경쟁 시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자, 이거 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예. 사자가 이긴다. 아니, 악어가 이긴다고요? 자, 그러면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운다면 호랑이가 이게 사자가 이긴다. 자,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웠을 때는 호랑이도 이길 때도 있고 사자가 이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똑같이 이제 육지에서 싸우니까 그들의 사자의 어떤 파워가 얼마나 좋은지, 호랑이의 파워가 얼마나 좋은지, 큰 놈이 이긴다고요? 우리 큰 놈도 있지만 작은 애도 뭐 어퍼컷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자, 사자와 호랑이는 싸우는 데는 그 싸움의 장소가 육지입니다. 그죠? 그죠? 예, 밀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어와 사자가 싸운다든지 이 구도는 좀 틀립니다. 이건 어디서 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악어가 이길 수가 있고 사자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입이 더 큰 놈이야. 자, 악어가 입이 크지만 물속에서 싸웠을 때는 아무래도 활동의 제한 요소를 받는 사자가 좀 불리하겠죠. 육지에서 뭐 악어하고 사자가 싸우면 당연히 뭐 악어가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창업을 해서 제품의 시장 경쟁에 뛰어들더라도 경쟁 구도상 절대 경쟁력이 아닌 상대 경쟁, 차별화의 어떤 요소가 있고 차별화되는 경쟁 능력이 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치원에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 경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유통채널 확보, 계절 주기, 이건 기술 창업을 할 때는 사계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나 추동이 있는데 겨울에 잘 팔리는데 여름에는 안 팔리는 거. 비 올 때는 팔리고 해가 났을 때는 안 팔리고, 우산 장사, 집신 장사. 이런 어떤 사업은 굉장히 창업을 하신 창업가, 기업가의 수심이 많이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좀 사전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죠. 외식 창업하시는 분들이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세상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외식은 없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나요? 글쎄, 저는 많이 보진 않은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걸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냐. 그리고 24시간 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사람이 24시간 일할 수 있나요? 그러면 거기도 고용이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관리비도 많고. 좀 검토할 부분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금 계획,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기술 전문 인력의 의존도 유무.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엔지니어가 기술 창업을 하셨을 때 전문 기술 인력, 엔지니어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엔지니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가에 그 수심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100년은 이렇게 수성을 해야 되는데,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자의 어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기술자가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은 좀 어렵겠죠? 그럼 물론 이제 인력 활용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지기. 자, 아까 외식, 아침, 점심, 저녁을 판매할 수 있는 김밥 천국 좋습니다. 김밥, 아침, 점심, 저녁을 팔 수 있겠네. 아이디어 굿입니다. 볼통님. 좋습니다. 자, 기술 창업 사업화의 핵심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술 창업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개발한 기술이냐 제3자 개발한 이전 기술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내가 개발한 기술일 경우는요. 특허 등의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이전받은 기술은요. 반드시 사업화 가능성을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제3자한테 어떤 아주 멋지고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고 최첨단 기술이라고 이제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초 연구 단계냐 아니면은 이제 테스트 실행 단계냐 아니면은 사업화 할 수 있는 단계냐 실용화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이론화되어 있고요. 이제 이론으로 정립되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될 것 같다 이런 제품을 기술 이전 받으면은요 그거를 제품을 상품화하기에 후속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TRL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술의 성숙도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꼭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대학 연구기관에서 보통 이제 산학연으로 기술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기업에서, 뒷부분을 책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화 단계까지는 기술의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천 기술 개발, 그 이후에 사업하는데 거쳐가야 할 길이 좀 많을 경우에는 기술 수준의 사업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발음이 꼬입니까? 사업화를 하는데 이 기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가를 검토를 하시고 그 기술도 이전을 받으시고 이전을 받으실 때 가액이 있죠. 금액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TRL이라는 그 기술의 어떤 그 성숙도, 그 사업화 가능성 분석을 할 때 이 단계별로 하는 거는 이 좀 문제점이나 사실 이 기술의 현재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같은 게 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제조 성숙도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manufacturing 이게 readiness입니다. readiness 레벨, 그죠? 준비되는 성숙도, 그죠? 예. 이걸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 기술의 성숙 수준을 총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하는 총체적인 시스템 레디니스, 예, 총체적으로 어떤 기술의 성숙 수준을 검토를 해서 하는 이런 방법론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수준에 관한 건 오른쪽에 있는 세부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기술 창업화의 핵심 중에서 준비된 자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창업을 시작을 하는 거는요, 창업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돈을 내 스스로 본인이 다 자본을 만약 10억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본인이 다 조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자기가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것은 유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의 비전이 괜찮고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 기술의 성숙도가 빠르고 차별화가 요소가 있고 시장에 진출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본인의 자본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투자 가치성, 타당성을 갖다가 보여주어서 타인의 자본도 받을 수 있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지원 자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제3의 투자자를 통해서 지인이든 제3자든 투자자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인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필요로 한 사업의 필요 소요 자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중에서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장기 자금, 그죠? 뭐 우리 이제 정부 정책 자금에서는 그 융자 지원금에 그런 게 있죠. 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뭐 5년 거치 뭐 10년 분할 상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자본. 아니면 타인 자본인데 이거는 1년만 쓰고 돌려줘야 돼. 3개월 쓰고 돌려줘야 돼. 이런 단기 자본,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자금의 형태와 소요 자금과 자기 자본과의 그 차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할까? 이거에 관련된 좀 더 오픈되어 있는 자금 계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다고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죠. 시설 자금, 뭐 신설 자금이라는 이게 아니고요. 시설 자금, 아니면 운전 자금. 근데 근데 우리 기술 창업을 하는데 외주를 완전히 줘서 해도 되고 금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원자재를 사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시설에 들어가는 원자재 매입 자금, 운용 자금, 이런 부분을 총 금액이 얼마인데 자기 자금에서 회사에서, 이거는 기존의 회사에서는 그렇고 자기 투자죠. 자기가 얼마를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자기 자금이 얼마, 그 다음에 내가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아니면 우리가 국책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보증을 얼마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이 자금 계획의 소요 자금 대비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차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할 건가에 관한 그 자기 자금하고요, 타인 자금 같은 걸 이렇게 밸런스,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작성하는 게 준비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 이것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그 어떤 그 창업이라는 망망대해를 가는 이쪽에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성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뭐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성공의 가능성을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서를 세우게 되면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체크를 하다 보면은 부족한 과부족을 알 수가 있죠. 그 과부족을 알게 되면은 지나치면은 빼고 모자라면은 보충을 하고 역량을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사업계획서 개인이 필요한 거, 외부, 내부,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서 외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 우리가 이제 사업 진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업을 소개를 해서 어떤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외부에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라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거, 어떤 그 R&D 계획이나 아니면 생산, 그 다음에 원자재 조달, 그 다음에 마케팅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이런 사업계획서도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용도와 그 다음에 이 활용, 이거는 투자 유치 및 뭐 자금 조달 자료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내부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부용에는 반드시 한 이러한 7가지 정도는 좀 더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신감도 있고 사업계획서가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어떤 사업계획서는요, 앞에 사업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 뒤쪽으로 가면서 마케팅 계획하고 자금 조달 계획, 재무제표 쪽으로 추정 재무제표를 쭉 이어나가는데 앞뒤와 판매 계획과 추정 재무제표 계획, 영업계획, 매출,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실수죠. 그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신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 회사의 핵심적인 어떤 기술력이나 핵심 역량은 이거구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상대적인 어떤 차별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득성, 유연성, 그 다음에 시장 지향성. 사업계획 작성에는 이 7가지 요건은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창업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만들더라도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이 세븐 테마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은요, 반드시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좀 염두에 두시고 작성을 하면 좋겠어요. 시장 조사를 해봤냐, 경쟁구도, 어떤 세부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규모, 우리가 점유하고자 하는 시장의 점유율 목표, 과연 이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가, 앞에 이야기했던 객관성하고 이게 이제 연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쟁구도,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유사 제품, 동종 제품이 있고요. 유사 제품이 있어요. 자, 동종 제품이면 바로 맛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좀 비슷한 거, 이런 걸 유사 제품, 대체 제품이 많은 것도 역시 경쟁 요소에는 유리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제품, 이게 많다면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제품 시장에 관한 질문을 꼭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과연 고객이 누구냐, 이거죠. 이게 정부의 조달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에 뭐 어린이들만 있는 거냐, 할아버지들만 쓸 거냐, 할머니만 쓸 거냐, 남녀노소가 구분되느냐, 기업이냐, 원자재냐, 상품이냐, 국가냐,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이 어떤 고객이라기보다도 특정 구매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제 고객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창업하자 하는 아이템의 유통 목표,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우월성, 차별성, 이런 부분이 좀 다를 거라는 얘기죠. 이게 꼭 이 얘기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실성 검토, 물론 뭐 이건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관련 사항. 요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제3자나 꼭 보여드린 이 부분은 꼭
이 분야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요 점을 좀 더 어떤 세부적인 질문이 나와도 대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좀 유연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이거 좀 전에 했던 내용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요 부분만 좀 틀리면 대외기관 제출할 때는 업체 소개를 할 때 주 생산품, 인력 구성, 개발, 현황 기술 개발 이런 항목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삽입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개발기술 사업화라는 그 10월 11월 세미나에서 중복이 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개발이 되어진 기술, 개발이 끝난 그죠?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랬죠? 지난달에도 그랬는데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되어진 기술 사업화하는 겁니다. 그죠? 사업하는 데는 이제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니까 이건 뭐 이 전투원으로서의 뭐를 갖다가 강조를 하면 좋을까? 여기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중점 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기술 창업 사업화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넣겠습니다. 리뷰 시간인데요. 그 원천 기술의 형태와 인력의 의존도, 고용 형태. 자, 이 기술 가진 사람이 내가 연구원 출신에서 내가 개발한, 내가 만들어 놓은 기술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어떤 상품이냐. 그쵸? 그 다음에 아니면 제3자, 남의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협업 형태로 하는 거냐, 동업으로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요. 기술 창업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어떤 매니지먼트, 관리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쵸? 신경 써야 될 일도 다르고요. 아마 좀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기술 경쟁력, 이거는 뭐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죠? 기술 창업인데 기술의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뭐 남들이 금방 카피한다든지, 금방 따라온다든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특히 뭐 중국 시장,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똑같은 것들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이 먼저 론칭을 하고 넘버원이 될 건가? 그죠?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에 제 1번이 뭐죠? 예, 넘버원의 법칙입니다. 먼저 1등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산계획 일정 수립. 이거는 뭐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양산계획 일정 수립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투자 자금이 회수가 되어서 손익분기점을 당겨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련된 그죠? 인증 요거 규격 인증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위에 거 꼭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매출 계획, 자금 계획, 그 다음 기술 업그레이드. 이게 기술 창업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되는 이 7가지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기술 창업을 하시더라도 바로 이 7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 좋고 그 이후에 사무실을 얻고 그 이후에 필요 인원을 고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때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왜? 사전에 사전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예비 창업을 할 때요. 사전 창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핵심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하게 되면 아마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참고 자료는요. 이 뒤에 있는 참고 자료는 지금 이게 이제 개발이 되어진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되어진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R&D 연구개발 지원 그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A라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지만 이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장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 자금 수혜 혜택을 받으면서 회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을 해 보십사라는 의미에서 국가의 R&D 과제에 관해서 쭉 정리를 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개발기술 사업화하는데 작성하는 프레임, 이거는 10월, 11월 세미나 자료에도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12월, 우선 이제 뭐 지정된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날씨도 굉장히 춥지만, 저는 뭐 실내니까 이 따뜻한 조명이 떠오니까 그렇게 추운 줄은 몰랐는데, 오늘 개발되어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창업화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전에 창업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사전에 준비는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 사무실 얻기 전에 사전에 뭐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짚어서 체크를 해서 사업의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이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비 창업을 할 때, 창업 준비를 할 때 가상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하고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부적응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자금의 문제는 뭐가 생길까, 과연 내가 이 필요한 자금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창업일선에 나오시면은 성공하는 창업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를 했고요. 또 이 시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또 받고요. 예. 질문이 아까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가 보죠? 그 악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호랑이하고 사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대 경쟁. 지금은요, 상대 경쟁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차별화 요소, 그게 기술의 원천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이디어의 원천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 창업하시는 모든 분들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세요. 네.